안녕하세요. 세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순재라고 합니다. 자, 중간고사 끝나고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소풍도 갔다 오고 수학여행 수련회 갔다 오다 보니 어느덧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6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기말 준비를 또 열심히 해서 6월 말부터 7월 초에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중간고사를 겪으면서 너무나 훌륭한 점수를 받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결과가 아쉬웠다던가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자, 내신 관련된 내신 프로가 설명해주는, 썰어주는 내용들 잘 인지하셔서 적용하신다면 누구나 내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 A부터 Z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시중 문제집 안 풀어볼 수 없겠죠. 교과서만 갖고 내신 준비한다?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필요 없냐? 아닙니다. 교과서 중요한데 일단은 시중 문제집을 내가 골라서 풀어본다면 뭘 풀어보는 게 좋겠느냐? 또 학교 선생님은 고난이도나 킬러 문제 어디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문제집에 있는 것들 변형시켜서 많이 출제하거든요. 자,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뭘 사용하냐? 자, 센 꼴찌부터 전교 1등까지 다 푸는 책입니다. 안 푸는 학생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쟁이. 고쟁이란 책은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쟁이 알아. 아마 고등학교 친구들을 자제로 두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요새는 고등학생들한테 필독서죠. 중등 고쟁이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잘 아시죠? 블랙라벨. 자, 이렇게 세 권을 풀어봅니다. 더 많죠? 일품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수십 권을 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수학만. 수학 시험만 본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니까. 센 시스텝을 내가 얼만큼 잘 풀 수 있는가. 여기가 기본입니다. 난 센 시스텝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데요. 어떤 학교든 최소 85점 이상은 보장이 됩니다. 실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센 시스텝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센 시스텝에서 모르는 문제가 많다? 85점 이상 받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리고 요거는 센보다 이제 한 단계 레벨업된 문제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라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높은 점수 95점, 100점까지 내가 도전한다. 그러면 얘네들까지 풀고 가야 됩니다. 최상위나 A급 일품 이런 건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품 같은 경우는 고쟁이가 좀 대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위라던가 A급 같은 경우는 물론 훌륭한 책인데 제가 내신 대비할 때는 글쎄라고 이제 좀 달아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죠. 학교 시험은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문제집들은 일반적인 문제집들은요. 교육과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맞게 내지만 야 이거 고등수학 내용 여기다가 넣으면 너네 저기 징역 5년 이런 거 없어요. 내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석. 그래서 정석은 반드시 이제 선생님들 야 요거는 교육과정이 없는데 써주는 부분도 있어요. 야 이건 교육과정이 없지만 우리 한번 수록했어.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풀어주는 선생님이 이제 같이 관리해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 문제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과정 제일 안 지키는 책들이 최상위나 A급, 레벨 높을수록 그런 책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땐 글쎄라는 표현을 제가 붙인 겁니다. 절대로 학교 내신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난이도가 아니라 그 단원인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중학교 때는 2차 방정 인수분해를 2차식만 갖고 다루는데 최상위나 A급 보면 3차식이 막 잔뜩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오죠.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교과서. 교과서는 전혀 볼 필요가 없냐. 우리 학생들도 교과서 완전히 무시하는 친구들 많아요. 학교 수업도 안 듣고 교과서는 아예 손도 안 대고. 글쎄요. 교과서는 절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과서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오늘 혹은 내일 학생들 보고 수학책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수학 교과서 단원 끝에 보세요. 단원 끝에 보시면 출판사마다 이름은 달라요. 보통 이제 창의유역, 키우기, 생활 속의 수학, 요새는 AI 수학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이 알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활용 스타일의 문제 그러거든요. 기출 문제들 보다 보면 이거는 어떤 문제집에서 본 적이 없는데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어디냐면 여기서
출판사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모든 내용을 매년 바꾸진 않는데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꽤나 자주 바꿔요. 거의 1년에 한 번 바꾸는 출판사도 있고 2년에 한 번 바꾸는 출판사도 있고 꽤나 자주 바뀌어요. 트렌디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단원에 접목시켜서 야, 2차 방정식이 뭐 아니면 순환소수가 야, 이런 상황에 이렇게 연결됐을 때 어떠니 하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선생님들도 거기 있는 문제들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딴 데가 아니라 이 부분을 꼭 봐야 돼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중간고사 때 이 내용 중점적으로 잘 봤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아니지만 혹시나 우리 학교 시험지에 나오지 않았었는지, 혹시나 내가 틀린 문제 그건 아니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활용 스타일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가끔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서술형. 애들한테 맨날 물어보면요, 뭐 서술형에서 몇 점 깎였어요, 뭐 어째요. 서술형 어떻게 답 써야 돼요? 이런 것도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서술형 답안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풀이 과정 쓰는 거예요. 이거 논술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대학교 입시에서 우리 수시 모집 이런 데서 수리 논술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것도 풀이 과정 적는 거예요. 정말 국어 논술처럼 무슨 글짓기 하는 그게 아니고, 나 이거 어떻게 풀었어? 쉽게 생각하면 문제집 뒤에 나와 있는 해설지 만드는 거죠.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 글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논술 시험이어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의 서술형이요, 그냥 풀이 과정 잘 적는다. 대신에 학생들 보면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암산하고 대충 푸시는 분들 있죠. 그러다 맨날 틀리는데 아주 자세해야 되고 아주 정확해야 되고 아주 친절해야 됩니다. 답지 생각하면 돼요. 답지에 대충 나와 있나요? 갑자기 막 암산 3줄 4줄 생략돼 있나요? 굉장히 불친절한가요? 그 문제집 안 팔리죠. 요 세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풀이 과정 적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냐? 애매한 부분인데요. 절대로 우리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서술형 20점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서술형에서 10점 감점됐어요. 그 감점된 게, 감점은 감점인데요. 그 감점이요, 1점 깎이고 1점 깎이고 풀이 과정이 아쉽고 이게 아니고요. 10점 정도 날아간 거면 뭐가 그냥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냥 오답인 거예요. 풀이 과정에서 정말 감점이 됐으면, 야, 요 식 하나 빠졌네, 요거 단위 하나 빠졌어, 0.5점 1점씩 감점됩니다. 5점 6점씩 감점됐다, 그냥 그 문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딸한테 속지 마시고, 감점됐다 그러면 뭔가 명분이 좀 있잖아요. 나는 맞았는데 뭘 내가 풀이 과정을 뭘 잘못 써서 마치 점수가 조금 깎인 것처럼 얘기한, 우리 학교 많이 깎아, 그런 데 없습니다. 단위 없다고 반을 날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틀린 겁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가 학생들이 잘하나 못하나 나름대로 그냥 고등학교 선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학교 단원이랑 고등학교 단원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저희가 연립방정식, 공통수학 1에서도 연립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인수분해 공통수학 1에서 똑같이 나와요. 근데 단원 이름은 똑같지만 다루는 내용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학교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꼭 확인해 봐야 돼. 애매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저희가 근해 공식 배워요. 부모님들도 많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엄밀하게 이거는 고등수학에서만 소개가 돼요. 엄밀하게는 짝수 공식은 고등학교 책에만 나와요. 근데 이 짝수 공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분모 분자에 있는 이 2를 약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이 사실 아니죠. 근데 엄밀하게는 고등학교 책에만 소개가 돼 있으니까, 야, 이거 쓰면 우리는 감점이야,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약분만 한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보시기에, 야, 이게 무슨 선행이니? 야, 짝수 공식 써도 돼.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는 고등학교 책부터 있지만 그냥 둘이 더하고 둘이 곱하면 돼요. 이미 나와 있는 공식을. 그냥 이게 무슨 고등수학이니? 써도 된다. 자유롭게 써. 풀이 과정에 적어도 괜찮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절대로 안 돼. 감점이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해요.
학생들이 고등 수학을 한 친구가 거의 없다 그러면 고등학교 내용에 뭐 애매하고 말고 할 것도 없겠죠. 대부분이 고등학교 것까지 특히 공통 수학은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아주 애매해요. 어떤 학교는 된대요. 어떤 학교는 안 된대요. 우리 학교는 어떤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3학년 친구들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겠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는 여쭤봐도 됩니다. 중학교육 과정엔 엄밀하게는 없다. 하지만 선행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무언가 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저는 이게 무슨 선행이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조사해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자, 네 번째. 정말 뭐 매일 듣는 얘기. 실수. 그지? 실수라는 게 100문제를 풀어서 한 문제를 실수했어요. 그럼 그건 실수가 맞죠.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떻습니까? 20몇 문제짜리 시험지에서 실수가 5개래요. 근데 그 실수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잠을 3시간밖에 못 자고. 이러면 뭐 저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매 시험 볼 때마다 실수가 5개, 실수가 4개, 실수가 6개. 실수가 아니죠. 자, 뭐가 부족한 거죠? 자, 연산 능력 부족. 이거는 그냥 실력인 거예요. 연산 실력도 실력이죠.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는 거 실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틀리는 친구들. 부모님들은 이제 막 그러세요. 뭐 구몬을 어렸을 때 열심히 안 시켰는지 어쨌는지 그 부분이 제가 잘못했나 봐요. 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거나 연습량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연산 많이 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뭐 연습해 보는 거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냥 절대 실수 안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없습니다. 두 번째, 풀이 요령. 어떻게 풀 것인가? 중요사항에 대한 체크. 선생님 저는 X 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Y 구했어요. A랑 B랑 더하라 그랬는데 저는 A랑 B랑 뺐지 뭐예요?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도 학생 때부터 지금 문제 풀 때 똑같이 합니다. 자, 답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누구지? X지. 자, X에다가 네모 쳐놔. 나는 항상 최종적으로 내가 답에 써야 되는 거에다가 X 네모라고 체크를 해놔. 그 나중에 문제 풀고 나서 답이 나왔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 체크하기 전에 내가 쳐놓은 네모를 확인해. X 구하라고 했는데 나 진짜 X 구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실수가 확실히 절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많이 줄더라고요. 그게 몸에 익어야 돼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체크.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체크. 이런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잘 몰라요. 하나하나씩 다 배워야 됩니다. 정답 2개 고르세요? 하나 고르는 친구 너무 많아요. 선생님 저는 시험지에는 2개 골라놨는데 마킹을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15번 문제, 정답 2개짜리 문제. 나는 분명히 2개라고. 2개짜리 문제 보는 순간 문제 번호 위에다가 저는 2개라고 써놓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요. 왜? 마킹할 때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문제 번호는 저희가 확인하고 답을 보기 때문에 문제 번호를 보는 순간 그게 2개라는 걸 봤으면 이 문제 2개 체크해야지. 10번 실수한 거 1번으로 줄죠. 9번의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루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다음은 검토 요령. 대부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요.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혹시나 검토할 시간이 나는 좀 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검토하라 그러면 뭐 푸냐면은 그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다시 풀어요. 예를 들어서 답이 열심히 풀어서 보니까 2 더하기 5분의 루트 23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여서 그게 4번 보기에 빡 있었어요. 과연 그 문제가 틀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워요. 열심히 풀어서 엄청 복잡한 문제 열심히 풀어서 5 더하기 제가 뭐라 그랬 2 더하기 5분의 루트 23이라 그랬네. 아무튼 뭐 그런 숫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정답에 있다? 내 답이랑 똑같다? 과연 그 문제가 틀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린 어디서 틀리죠? 채점하다 보면 답지 나눠주고 채점하라 그러면요. 바로 여기저기서 그래요. 보통 1번, 2번, 3번. 어딜 다시 풀어보느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쉬운 문제를 다시 풀어요. 당연히 우선순위 첫 번째는 내가 못 푼 거, 잘 모르겠던 거, 스킵하고 넘어갔던 문제들. 걔네들이 당연히 우선순위고 난 그런 건 없었어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러고 나서 100점이들 나오냐?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이거 왜 틀렸지? 저거 왜 틀렸지? 오히려 쉬운 문제들. 앞쪽에서 한 자리 수 번호의 문제들. 걔네들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집중력 컨디션 관리. 정말 중요한 얘기죠. 사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뭐 내신도 수능도 마찬가지, 뭐 공무원 시험도 대부분의 시험 아침에 시작해서 언제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까?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연습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밤을 이틀 밤을 샜어요. 수학시험 100점 나올까요? 저보고 백날 수학만 하는 저보고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거 수능도 아니고 중학교 거 내신 풀어보라 그랬을 때 3일 밤을 새고 풀어보라 그러면 100점 나올까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의 집중력이랑 컨디션이 얼만큼 내가 최상 단계로 올라와 있느냐. 뭐 감기가 걸려 어쩔 수 없죠. 약을 먹은 상태 어쩔 수 없죠. 그런 특이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잠을 너무 부족하게 자서 아침에는 난 늘 컨디션이 안 좋아. 시험 보는 날 갑자기 컨디션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만큼 내가 준비된 컨디션을 만드냐. 이것도 실력이죠. 근데 이게 이번 내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결국엔 우리 수능이잖아요. 수능까지도 이게 연결됩니다. 수능날 집에서 편하게 새벽에 모의고사 보면 잘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수능날만 되면 실제 모의고사 날 아침부터 보는 시험만 되면 못 풀어요. 점수 안 나와요. 그게 이유가 딴 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해줄 수는 없죠. 아침에 제가 뭐 모닝콜을 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한다. 왜 이것도 제 실력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학생들 맨날 하는 얘기.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선생님들 보통 뭐라 해요? 빨리 푸세요. 빨리 풀기? 어떻게 빨리 풀죠? 펜을 빨리 움직이면 빨리 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건가요? 부모님들도 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면 결국 빨리 풀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럼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자,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는요, 복잡한 문제는요, 선생님들도 10분씩 5분씩 걸리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문제들은 빨리 풀 수 없어요. 케이스도 이렇게 저렇게 나눠야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시도도 해봐야 되고 빨리 풀 수 없죠. 하지만 누군 빨리 풀 수 있어요? 쉬운 문제, 뻔한 유형의 문제들, 얘네들은 빨리 풀 수 있어요. 얼만큼 내가 트레이닝이 돼 있으며 얼만큼 뻔한 이거 센 B 스텝의 그거, 센 C 스텝의 그거, 블랙 라벨의 그거 정형화되어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준비가 돼 있냐, 이 싸움이죠. 이건 빨리 풀 수 있죠. 처음 보는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들 어떻게 빨리 풉니까? 제가 아니라 현우진 보고 빨리 풀려고 해도 못 풉니다. 시간이 걸려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5분이 남은 상태냐 20분이 남은 상태냐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쉬운 문제, 똑같은 정답을 맞았어도 누구는 15초 만에 누구는 1분이 걸렸다면 거기서부터 게임은 벌어지는 겁니다. 제 내신 대비반은 월급, 요 반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반입니다. 3-1 기말고사 내신 대비반은 월금 수업, 그리고 2-1 기말고사 내신 대비반은 화목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6월 첫째 주에 이제 개강을 하고요. 7번 수업하고 학교별 직접 보충으로 한 번까지 마무리를 시킵니다. 제가 쓰는 교재는 이제 교재를 2권을 쓰는데 첫 번째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센 시스텝, 블랙라벨, 고쟁이까지 시중교재 편집해 놓은 교재. 뭐 다 갖고 오세요. 그럼 뭘 갖고 왔네, 안 갖고 왔네. 뭐 가방도 무겁고요. 자, 컴팩트하게 편집해 준 교재가 첫 번째 교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체 교재로 저희 기출 문제 잘 풀어봐야 되죠. 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뭐 이제 수백 개라고 써놨는데 이제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우리 강남, 서초, 송파 쪽의 주요 학교들의 시험지를 제가 다 직접 풀어서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유형별로,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자,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해서 A급, S급, 킬러. A급이 이제 센 시스템 난이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급은 이제 블랙라벨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는 야,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야, 이거는 한번 틀려봐 하고 이제 낸 최고 난이도 문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문제인데 뭐 휘문중학교에서 킬러 문제로 나왔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유형별로 뭐 어떤 유형이고 뭐 출제 빈도는 어떠며 난이도는 이제 어떤 문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고, 직접 만들 때 뭐 타이핑을 맡길 수도 있었으나 자필 해설지를 만들었어요.
뭐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별것도 아닌 풀이 과정만 잘 적으면 되는 서술형 매번 물어보는 게 어떻게 풀이 과정 적어야 돼요? 자, 내 거 보고 따라해. 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뭐 해설집 워드 타이핑 깔끔하게 해서 보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손으로 써져 있는 글씨랑 워드 타이핑 되어 있는 글씨랑 워드 타이핑 되어 있는 글씨는 우리 문제집 뒤에서도 맨날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좀 힘은 들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요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신이라는 게 사실은 뭐 특목고 갈 때 내신 뭐 A를 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친구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신 점수가 몇 점인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내가 수학을 몇 점 맞았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리고 그 점수 때문에 엄청난 어드밴테이지나 디스어드밴테이지를 받아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우리 친구들 수학 어렵잖아요. 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힘들어요. 대신에 아주 행복하진 않더라도 너무 불행하게 하면서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무서운 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패배감에 젖어 있는 친구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수학 어렵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게 고등수학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거를 하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높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행만큼 어떻습니까?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도 아니더라도 중학교 때 내신은요. 고등 내신이 이게 안 되는데 중학교 때 내신은요. 정말 2단원, 3단원 갖고 시험을 봐요. 한 달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 50점밖에 기대할 수 없었던 친구도 80몇 점, 90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중학교 내신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을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줬을 때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친구들이 점수를 한번 맞아봐야 조금 신이 나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시절 내신은 엄청난 의미보다는 자신감, 기쁨, 스스로의 만족감 이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옆에서 백날 얘기해줘봤자 본인이 한번 점수 맞아봐야 돼요. 나 잘할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죠. 백날 옆에서 뭐 잘해 못해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몇 번 안 남은 기회입니다. 대신에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준비,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겠죠. 학생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 내신기간 집중학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중학교 과정은 정말 완벽의 그 자체일까요? 내신 대비 시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는 내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 때나 너 시험지 그냥 아무 시험지나 던져줘도 95점, 100점 나오겠다 하는 친구들 있긴 있는데 100명 중에 한 2명? 3명? 많이 잡아 3명? 나머지는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학과정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냐? 고등수학 하느라 중학과정 공부 열심히 할 시간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학교 수업 시간? 그나마 그거라도 열심히 듣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또 선행한다고 자기 학년 거 우습게 보고 뭐 학교 수업 재미없네, 학교 선생님 못 가르치네 아주 주접들을 떨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내신 기간은요. 자기 학년 거 공부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요. 내년에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할 기회 없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거부터 다시 공부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내신을 내가 100점 맞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내 학년 거 심화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마지막 찬스다. 저는 내신 대비는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상위 0.1%의 친구들 나는 어떤 중학교 거를 던져줘도 그냥 100점, 95점 쉽게 나오지 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게 끝나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중 문제집도 잘 풀어야 되고 아까 제가 추천드렸죠.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어느 부분? 자, 활용편 단어 맨 끄트머리에 보면 생활 속의 수학, 창의력 수학, 뭐 AI 수학, 출판사들마다 활용 스타일 문제 잘 있으니까 그거 학교 선생님들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당연히 시험 보는 연습 45분 맞춰서 모의고사 풀면서 마킹도 OMR 카드 작성도 해봐야 되고 서술형 답안도 써서 평가도 받아봐야 되고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 수업만으로 너무 부족해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고 싶은데 본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시험 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 4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클리닉 수업은 본 수업 마치고 30분간 진행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자,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수업 진행합니다. 못 오는 친구들 있죠? 수요일 날 5시부터 8시까지도 한시적으로 내신 기간 동안에만 수요일 수업 가능합니다. 클리닉이.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저도 계속 수업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면 2번 중에 1번은 충분히 와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은. 자, 집에서 도저히 못 온다 혹은 뭐 클리닉 가기 전에 나는 당장 급하다 하는 친구들 집에서 카톡으로 질문 올리면 제가 수업 마치고 항상 퇴근 전에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오늘 올라온 질문들 답변해주고 해결해주고 자, 이제 집에 갑시다. 그럼 보통 11시 반 12시 정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질문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내신 기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서 공부하다 궁금한 내신이든 뭐 고등 수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설명회 들으시면서 또 주변에서 제 소개를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어느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십니다만 유독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아시는 분들 이제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뭐 수업도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영향을 주려고 좋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선생님이다 라는 거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거짓말 아닙니다. 보내주시면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 실장님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실 거고 혹시나 이 사람이랑 조금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 궁금한 점 얘기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학원에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내신에서 뭐 저와 함께 하던 저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모든 친구들 파이팅해서 본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